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할 건데요. 이 대부분의 채널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오늘의 다수 특징주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선 첨보와 오스코테 세 채널이 동시에 좀 선정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스코테 같은 경우에는 병용 임상 결과가 고무적이다라는 분석 때문이었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신풍제약을 매일경제TV와 MTN이, 나인테크 역시 신고가 종목인데 이 테슬라의 2차 전지 장비 납품 부각이 됐습니다. 이데일리TV, MTN이 선정을 했고요. 또 동서도 오늘 신고가 종목 이데일리TV와 매일경제TV가 동시에 또 분석을 했죠. 자, 현대차, 기아차,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의 그런 특징주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아미코젠, 청호컴넷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SK이노베이션, 수젠텍, 그리고 테림포장, 신성델타테크, HLB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HLB 한국경제TV와 또 매일경제TV 동시에 분석했습니다. 삼성 SDI, 유한양의 호텔신라 선정했고 MTN이 도화 엔지니어링, KPM테크, SK이노베이션, 진흥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의 특징주 52주 신고가 다수 있었던 거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고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최근에 분명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아마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은 더 갔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눌림이 이제는 시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징주를 쭉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요. 첫 번째로는 기아와 현대차, 말 그대로 완성차 업체의 약진입니다. 사실상 두 기업이 어찌 보면 지난 10년, 잃어버린 10년이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대차는 2010년에 2위였고 기아차가 5위였는데 지금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올해는 분명 다시 한번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2차 전지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첨보라고 하는 기업, 나인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역시나 이어진다는 점. 기타 다른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의 특징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개별 이슈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세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뭘 볼까요? 오늘 첫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장초반부터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 이게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오늘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하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나 양극재 이런 필수 물질이 아닌 전해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하루 발표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첨보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타 상신 1위피라든지 사마 알미늄,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매우 뚜렷하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역시 첨보,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 상위 20위권에 들은 종목 중에 가장 상승 탄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어요. 2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무난하게 돌파를 했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천천히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갭 상승이 크게 나왔고 주가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장중에 16%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야, 오늘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눌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했던 이 정도 상승분이 내일 혹은 모레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평선의 기울기가 한 번 매우 가파르게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보유를 하시고 첨보 대략 22만 5천 원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지고 가면서 한 며칠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종목별로 주가가 엇갈리는 흔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곧 다가올 그 테슬라의 배터리 대위보다는 각 그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봐도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분명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자. 그러면 그래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캐파 증서 이런 데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또 장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본부장님. 예,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 그리고 MTN에서 꼽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걸 골랐어요. 아쉽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는지요? 2차 전지 배터리 다 좋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못 가요. 그러면 과연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미래 산업도 참 밝고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가 유독 못 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참고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사업부가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배터리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유 사업이죠. 정유가 되든 또는 정제가 되든 해당 사업부에서 성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정유주들 모두 다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동사를 제외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은 좋다 하더라도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정유 부문에서의 사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주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사업이 또는 해당 산업의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유가라고 하는 것, 원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탈피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 또한 비록 배터리 좋습니다만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익성은 매우 악화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1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씩 우상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배터리 관련된 종목처럼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신규로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또는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 애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재고 관련 손익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유 부분은 좀 흑자 전환도 전망이 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뭐 BEP는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쉽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정제 마진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으로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을 조금 일으키는 게 전부입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에서 배웠을 거예요. 꾸준한 수요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현 시점에서 그리 밝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꾸준한 수요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점으로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기차 섹터는 잘하는데 평균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분석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특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세 번째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와, 이게 진짜 네. 외국인이 사들었던 종목 중에 2000%의 수익을 낸 그 종목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6개월 수익률입니다. 동안. 예, 네, 예. 지금 신풍제약이 제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지난 7월에 동사가 한번 크게 무너졌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신풍제약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더 못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후로 한 달 정도 딱 조정받은 이후 다시 한번 갑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완전 급이다는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치료제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풍제약
우리가 주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더 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2000%, 약 20배까지 올라간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치료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은 분명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장시간 시장을 짓눌렀던 변수였던 만큼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신풍제약 또한 좋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 네. FTSE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장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지난 이슈입니다. 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오는 날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슈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또 가능하면 엄청적인 또 폭발적인 시세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많은 특징주 중에 3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안에 52주 신고가 종목들 다수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의 분석으로 만나셨네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